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용식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창업, 디지털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번 두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난 CNGTV 방송에서 보면은 주로 엔지니어링 기술이나 어떤 대기업 중심의 이런 것들을 지난 동안에 많이 왔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포맷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창업에 대해서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은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아니라 좀 디지털 기술이 가미된 디지털 스타트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두 분 좀 전체 잡고서 인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산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메카피아의 노수황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한 지 이제 15년 차 됐고요.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3D 모델링과 디자인, 그다음에 3D 프린팅, 그다음에 교육, 출판 이런 쪽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기존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들을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이제 넓히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3D 아이템즈의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일단 3D 프린터 제조 및 교육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좀 다른 게 저희가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개성들이 튀어나서 좀 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를 많이 궁금해하는데 저희 회사는 일단 오타쿠들이 많은 회사입니다. 네, 오타쿠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이제 홈팩토리라고 해서 가내송호 2.0이나 하고 있는데 결국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인간 중심의 비즈니스를 좀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원래 창업 전문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이제 불러주시고 하는데 오늘 좀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3D 프린팅을 주제로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디지털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3D 프린팅을 활용한 창업에 대해서 우리 노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작하시죠. 네. 3D 프린터가 이슈가 된 지도 한참 됐고, 국내에 들어와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이미 이제 많은 기관들이나 학교에 보급이 돼 있어요. 물론 그걸 가지고서 교육에 활용하는 훌륭한 툴로서는 쓰지만, 막상 그 툴을 가지고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그거를 비즈니스와 연결시키느냐를 물어봤을 때는 쉽지 않은 분야가 이 3D 프린팅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 기업 비밀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MIT 창업 프로그램을 보면은 사업을 위한 단 하나의 충분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실고객.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실고객을 찾아야 창업을 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세우는 거는 여러 가지가 없지만 아주 싼 프린터, 국내에서 수억 원씩 가는 고가의 프린터가 아니라 아주 저가, 국내 시장에서 만드는 또 프린터들,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한 200만 원대, 300만 원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프린터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이런 프린터들을 디지털 팩토리라고 표현하기도 참 어설프고, 그냥 프린터가 일반 우리가 제조업체에 있는 그런 CNC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렉을 짜서 1단이든 2단이든 3단이든 4단이든 사무실에 곳곳의 공간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공간도 크게 차지하지 않고 창업을 할 때 초기 투자 비용 같은 게 이제 건물 임대하는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이제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빈 공간에다가 설치를 해서 출력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 프린터, 이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서 만드는 제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하면서 지금도 계속 사업화에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영상을 굳이 안 보여드려도 다 아실 건데 이거는 어린이들한테 엄청나게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인기를 끌었던 피제 스피너라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러시아에서 만든 거는 심지어 2,500만 원짜리 보석이 박힌 것도 있을 정도예요. 이게 국내에 한 올 초부터 이제 유행을 했는데 이거는 네이버의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해외 유튜브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 이게 국내에서 광풍이 몰아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저희가 금형을 파서 금형을 설계해 가지고 제작을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인 부족과 자금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리 끝에 회사에 3D 프린터가 이제 여러 대 있으니까 이 프린터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만들면서 저희가 또 브랜딩을 해 가지고 그 중국산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걸 한 3만 원대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어링들은 이제 저가형을 쓰고 가운데 베어링만 좀 괜찮은 걸 쓰고 그래서 저희가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획을 해서 그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을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라인업을 구축을 했는데요. 그 이면에 이제 저희가 네이버 같은 데서 네이버 TV 같은 게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데 이런 데다가 저희 제품을 또 홍보를 하고 예전 같으면 이런 홍보를 하려면은 할 채널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채널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많아서 이 디지털화 시대에서는 저희들이 사업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걸 뭐 간단하게 수치로 보여주면 3월 달에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해서 요 단일 아이템으로 한 2,300 정도의 이제 매출을 올리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5,500 정도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머리를 써서 스토팜에 그 2개의 상점을 만들어 갖고 각각 군데서 파는 게 그 한 1억 6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한 매출이거든요. 이 3D 프린터만으로 했을 때.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프리미엄도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B2B 영업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메이커 있는 회사들한테 그 자사 마케팅 용품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해줘라.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영업을 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모 항공사의 그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제 주는 거. 그건 매월 6,000개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시장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 이런 틈새 시장이. 국내에서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이런 3D 프린터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3D 프린터가 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지만 이렇게 또 저희들이 알루미늄으로 CNC를 가공을 해서 저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일감이 없는 제조업체에다 또 일을 주고 그 제조업체에서 저희들 걸 물건을 받아서 CNC로 또 가공을 합니다. 요 과정 자체가 이제 3D 프린터가 하는 이제 가장 큰 역할이겠죠. 그래서 중국산 저가 대비해서 품질을 좀 높여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 제품 자체를 이제 케이스 만들고 해서 친환경으로 저희들은 이제 그 필라멘트 자체도 다 친환경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그 주변의 어떤 아이템 예를 들어서 이런 명암 지갑의 이런 한국형 자개 같은 걸 가지고서 그런 피제 스피너에다 다시 그 결합을 시켜서 판매를 또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디다 영업을 하냐면은 그 어디 제주도라든가 인사동 아니면 용산 이태원 이런 데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런 데다가 저희들이 이런 제품들을 또 판매하는 데다가 납품을 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게임 회사도 하나 하고 있고 요거는 공개는 다 못 하는데 쇼미더머니 6라는 그 젊은 층들이 많이 보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요. 그쪽에 하고도 좀 뭔가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다가 이게 되면은 그 디자인을 가지고 다시 전통적인 우리 CNC 가공으로 넘어가서 결합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다음에 이게 나아가서는 어떻게 또 변형이 되냐면은 여기에다 IoT든 뭐든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막상 4차 산업 하면은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 곳곳에 와 있는데 그걸 누가 제대로 활용을 하느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에서 성공의 차이가 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연예 기획사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S사라든가 Y사, J사 이런 데다가 그 고객들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요런 걸 쓸 수 있게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더 좀 프리미엄 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고요. 심지어 해외에서는 이렇게 스와보로스키 보석 같은 걸 봐가지고 연인들이 반지 대신에 선물을 하는 뭐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서 자기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 시장을 넓혀가느냐는 거는 전적으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뭐 이거 어린이 완구 만드는 그 전문 회사는 아니지만 요 완구 하나 가지고서도 이렇게 지금까지도 계속 다양하게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좀 드려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런 빅데이터 같은 것도 특히 네이버 빅데이터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매월 지난 연도도 그렇지만 월별로 그 이슈가 가장 검색을 많이 한 그런 키워드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8월 달부터 11월 달 수능 기간에 그럼 이 PJ 스피너를 어떻게 하면 더 팔을까? 그래서 저희들 또 아이디어를 낸 게 이게 그 손으로 이렇게 글씨 쓰는 캘리그라피인가 그런 걸 또 여기다가 반영을 해갖고 이제 수능 대박 기원하는 그런 선물을 만든 거예요. 그동안은 이런 게 없었죠. 다른 선물들, 엿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그 특별한 타겟층들을 난 항상 널 응원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다 하냐면은 학원가 이런 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뭐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글룩이라는 회사인데 홍대 앞에 가면은 이 카페입니다. 커피 파는 카페. 카페에 이색적으로 이제 3D 프린터 같은 걸 다 배치를 해놓고 이 안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뭐 스캐닝 서비스도 하고 커피도 팔고 그다음에 3D 프린터 출력물 같은 것도 이렇게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3D 프린터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하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스캐너가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큰 많은 자본으로 들이고도 안 해도 됩니다. 이 건물 임대료 이런 게 비싸서 그렇지 아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10대 해봐야 2천만 원이거든요. 사실 사업을 할 때 2천만 원의 장비 어떤 그런 소요 자금은 그렇게 비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 할 수 있고 아이템만 잘 잡으시면은 뭐 대박을 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국내에도 많아지고 있는데 피규어인데 이 피규어 제품은 뭐 장비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나머지는 사람의 손기술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아까 그 좀 전에 이제 방송 전에 영상을 좀 몇 번 나간 게 있을 겁니다. 요런 장비가 한 뭐 2,500만 원, 요런 게 한 7,500에서 한 1억 정도는 일단 있어야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카메라 한 128대 정도 되는 걸로 동시에 촬영을 해서. 근데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 이 사람, 이게 전데 저를 3D 모델 해서 이런 어떤 입체적인 형상으로 갖고 오려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그거를 자동으로 소프트에서 갖고 들어와서 사람이 디자이너가 이제 보정 작업을 해서 이렇게 제 실물을 마이 피규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SM 엔터테인먼트의 그 연예인들을 전부 다 3D 피규어로 만들어서 그 한류 팬들, 국내에 오시는 팬들한테 판매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시장을 넓혀가면 이건 엑소고요. 넓혀가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점점. 그래서 이렇게 그 팬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가서 보시면은 뭐 잘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코엑스에 이제 가시면은 이제 SM타운 1층에 아마 전시를 다 해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표가 있고, 이제 예전에 우리가 사진을 찍었지만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 시대에서는 이렇게 3D 피규어로 남기는 그런 일들도 이제 많이 할 것이고요. 요건 아까 이제 연예인들을 피규어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린 영상이고, 웨딩. 그럼 전국에 웨딩 잡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런 아이템으로 잡아서 그쪽하고 또 조인을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서비스. 그리고 요즘 몸짱들 되게 많잖아요. 남자들 그렇고 여자들 그렇고. 그런 분들의 이런 진짜 전성기 때 이런 부분들을 그림이나 사진이 아니라 실물로 만들어 놓는 서비스. 이런 연예인들이고요. 이렇게 디테일이 상당히 살아납니다. 요즘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요건 사이즈별로 해서 이제 금액이 한 35,000원에서 한 35만 원 정도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건 이제 요즘은 반려동물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우리 가족과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일례로 얼마 전에도 한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한 150만 원어치를 이렇게 피규어를 만들어가요. 이 동물들을. 그럴 정도로 사람들보다 이제 동물들이 먼저 죽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단 뭐 개뿐 아니라 고양이들도 많이 하고요. 이건 뭐 영상이었는데 넘어가고요. 요런 프린터들이 이제 뭐 분말 타입 3D 프린터인데 국산 프린터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신발, 그 다음 요건 액자인데 이게 액자가 기존에는 이렇게 2차원의 사진이었다면 이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냐면은 멀리서 스캔을 하러 오지 않고 사진만 2장 보내주시면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서비스. 그런 걸 다 인터넷과 3D 프린팅 기술과 모델링 기술로서 이제 그 접목을 시켜서 이제 그 비즈니스와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독특한 건데 아까처럼 고가의 장비가 아니더라도 그 DLP 같은 그 액상 방식에 쓰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이게 감사패, 그 다음에 보호망, 뭐 자동차 세일즈왕, 그 다음에 전역할 때 기념품, 뭐 교도관님한테 주는 선물, 프로포즈, 아이들, 뭐 이거 다 돈인 겁니다. 모든 게 이제. 대신 영업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쥐띠다. 그럼 캐릭터, 이거는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만들어 나가면 돼요. 특히 피규어 시장은 골프 단체, 예를 들어서 동호회들만 잘 컨택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큽니다. 뭐 낚시 동호회, 등산 동호회, 뭐 여러 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골프 동호회 이런 것도 많고요. 이렇게 미니펫, 이렇게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한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죠. 손으로 느낌을 다 만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미니처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를 들어서 모 은행에 가면은 그 은행의 그 명함 앞에는 전부 다 그 사람의 피규어가 다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영업은 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단체로 한번 하게 되면 단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3D 모델링을 해서 그 디자이너들이 이제 디자인 그 보정을 한 다음에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 그다음에 건조라, 그다음에 후처리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뭐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할 게 많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일본 사례고,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 선수, 뭐 구단주, 뭐 그런 데도 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저도 어제 제사를 지내고 왔는데 정말 제사상 차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디지털 시대에 맞춰가지고 바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트렌드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해외에서 그 돌아가신 분들 막 이렇게 불의의 사고라든가 그랬을 때 사진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진이 있을 때 그리운 그 추억 속의 사람들한테 그 사진을 보내주면 이렇게 피규어로 만들어줘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하냐면은 그 장례식장 그 어디죠? 그 뭐야, 낙골당. 네, 낙골당. 낙골당에 사진 대신에 이렇게 피규어를 걸어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제사 박사님 보셨나요? 앞으로는 미래는 이렇게 꼭 되지는 않겠지만은 뭐 부모가 봤을 때는, 부모님께서 보셨을 때는 야 실제 물건을 안 차려놓고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할진 모르지만 미래 사회는 바뀝니다. 분명히. 저부터도 뭐 이렇게 바뀌어질 것 같아요. 대신에 정성은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다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장용, 제사용, 낙골 안치용으로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진만은 보내주면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디지털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서비스들. 예. 저는 일단은 3D 프린팅에 관련된 거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약간 좀 3D 프린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 보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산업용으로나 뭐 기금속 그렇죠. 예.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좀 감성을 많이 자극하는 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네. 굉장히 커다란 시장일 수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오늘 좀 두 분들 중에서 좀 같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또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돈을 뭐 들어보는 게 크라우드 펀딩이나 뭐 이런 걸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커다랗게는 안 해더라도 준비할 수 있으려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아주 좀 기초부터 좀 겁이 많은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회사에 다니는 분들. 네네. 처음에 접하는 분들도 저 정도면 나도 준비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한 분씩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일단 저희는 일단 창업 자금을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그 자기 창업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네, 목적이 필요한데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 보증 기금을 받고 또 신용 보증 기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아니면 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를 받으신 다음에 자금을 받는 게 훨씬 더 편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 비용이 들어가도 자기 자금이 들어가도 이왕이면 국가에서 나오는 자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그 전에 내가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육을 좀 받으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업하시려면은 창업넷이나 아니면은 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교육도 있고 자금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일단은 뭐 요즘에 해커톤이나 메이커톤 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뭐 만약에 제가 뭐 연극을 한다라면 콘텐츠 진흥원에 가서 하는 거고 디자이너다라면 디자인 진흥원 가서 이제 그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금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받으시면서 하면 좋고요. 그게 어렵다. 내가 아직 학생이다. 중고등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또 중고등학생에 맞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맞춰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하고자 하면은 결국 다 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 대표께서는 보면은 굉장히 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약간 좀 자수성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초창기 오래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4, 5년 전에는 조금 요즘에 인프라가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거의 창업이라는 게 자기 돈 가지고 시작해서 안 되면 굉장히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도 이렇게 창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사람은 실패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은 한 번 실패하면 그 빚을 갚는데 나머지 인생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두 분의 우리 노 대표님에게 좀 질문이 뭐냐면 네. 어떻게 하면 초반에 실패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제 경험으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실사례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자영업자가 한 550만 명. 어마어마한 수치죠. 근데 그 550만 명 중에서도 다들 창업을 지금도 꿈꾸고 있지만 50%는 그 연 매출이 4,600도 안 된대요. 그럼 너무 한 달에 100만 원 벌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지난 10년간 약 792만 명이 폐업을 하고 지금도 그 작년에 신규 자영업자가 한 122만 명이 등록했는데 그 폐업한 사업자는 약 9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은 창업이라는 거는 잘못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아까 이기훈 대표님 말씀처럼 내 타겟이 뭔지 정확한 걸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뛰어들면은 4명 중 3명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4명 중 3명은 전부 다 지금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뭐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거나 그런 일들은 사실 아직 안 해봤고 그 이기훈 대표님 말씀해 주신 정부 자금이나 이런 걸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일단 저 자체가 빚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또 빚은 또 갚아야 되는 거고 물론 그걸로서 더 키우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까는 여기에 이제 PT에서 지웠어요. 이제 시간이 많아서 길어질까봐 있었으면 더 설명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분이 어느 대학을 나오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MIT에서 공부를 할 때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지금도 사업을 활발하게 하시는데 박사님은 혹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한 시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시간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비장애인용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의 감성을 또 건드려 주면서 이게 2012년도인가에 그 킥스타터라는 그 미국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약 60억 정도의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시계 제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업 자금을 가지고서 내가 시계를 못 만들어도 시계를 말 수 있는 게 스위스에서 부품은 다 사오면 됩니다. 뭐 중국에서 사오든 조립은 어셈블리는 국내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는 잘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 한계를 갖고 있고 이분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네이버에 공감 펀딩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공감이 되잖아요. 그
프로젝트 자체가 그 공간 펀딩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한 1억 원 정도의 또 사업 자금을 미리 그러니까 선매출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 사례들을 쭉 보면서 이제 저희들도 책을 만드는데 출판을 할 때 그 미리 그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뭐 500만 원이 됐든 뭐 400만 원이 됐든 그런 자금들이 모이거든요. 심지어 아까 그 장난감 그거 보셨던 그런 피제 스피너도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한 그것도 몇백만 원 또 모았고. 예. 예, 예. 근데 며칠 전에 이렇게 네. 우연히 보니까 페이스북에 있던 것들을 프린트해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오래됐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사실은 네. 그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오늘 포커스가 뭐냐면 그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정확한 거는 타겟을 정확히 알아. 그다음에 자금 조달을 좀 구체적이면서 그 안전하게 그 두 분을 모신 거가 한 분은 굉장히 좀 젊은 세대고 한 분은 이제 오랫동안 그 많이 고생을 하신 분이고 그래가지고 서로 어프로치는 다르지만 공통점도 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대표님은 또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또 자신감이 젊어서 그런지 자신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회사를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이제 3D 아이템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D 프린터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근데 제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판매할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못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뭐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밤새 고민해서 교육을 했었고요. 네,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4년간 이제 정부에서 하는 교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모였던 거는 메이커였다. 메이커에 맞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네가 잘하는 건 뭐냐? 뭐 나는 아두이노를 잘한다. 나는 코딩을 잘한다. 나는 3D 프린터 제조를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에 맞는 또 이제 컨셉을 주는 거죠. 그 컨셉을 받아서 교육도 해보고 또 거기에 나오는 파생물로 해서 또 제조를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2016년도에 홈팩토리 마스터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그 교육 과정에는 특허도 들어가고 모델링 3D 프린터 일단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이디어, 뭐 컨셉 들어가고 뭐 디자인, 그러니까 네이밍 브랜드도 들어가고 온라인 마케팅. 결국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한데 저희가 뭐 끝은 뭐 작품이겠지만 저희 일단 상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만드는 게 뭐 간판 메이커, LED 메이커, 몰드 메이커 같이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도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7년도 내에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우리가 여기 이제 방송하기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도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특허나 페넌트나 이런 거를 지식이 없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내 아이디어가 지킬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기 변리사도 뭐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걸 갖다가 좀 의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나마 이제 저희는 변호사나 변리사님이 계셔서 다행인데 기본적으로 키플레이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표나 이런 거에 보고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특허 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만든 게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지 그리고 아니면 이걸 상표권을 할 건지 아니면 디자인권을 할 건지 아니면 실용신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받으신 다음에 파생적으로 더 만들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킬 수 있는 거는 도전을 해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해야 이렇게 또 그거에 대해서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고민하시지 말고 일단 아이디어가 있고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 그 짧은 시간에 모든 노하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노 대표님이 내 노하우를 왜 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제가 이제 그 어떤 시청자 입장에서 하나 질문을 두 분한테 드리는데 초창기에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피해야 될 거가 뭐가 있는지 왜냐면
여기 있는 두 분은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데 초기에 여러분들도 창업을 할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초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 실수했을 때 야 이거는 진짜 왜 내가 처음에 했을 때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왜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시간과 자금을 그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까먹었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야 이거는 피해라. 사실은 내가 비싸게 이런 걸 실패 경험을 했는데 이런 거는 피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해주십시오. 네, 일단 시작할 때 누구나 좀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사업이 최고의 사업이고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조심해야 할 게 딱 3가지가 있는데 너무 큰 사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에서는 생존 근육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착실하게, 그러니까 대박이라는 건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경험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사업을 좀 너무 큰 목표는 자제해라. 두 번째가 브로커를 조심해라. 자금을 저희도 많이 왔었거든요.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수수료를 달라. 이렇게 하시면은 결국은 망할 수가 되게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사업 계획에서 재무 계획을 잘 짜셔야 합니다. 3번째는 이 사업 자체를 시작했는데 6개월 안에 캐시카우가 나오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이 중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는 캐시카우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그래도 잡아 놓으시는 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교육이나 이쪽으로 들어오시는데 이 교육 자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캐시카우를 가질 수 있는 걸 갖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멋있는 말이 이제 머슬이라 근육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런 창업이나 이런 거가 사실은 그 미국에서는 창업이 굉장히 그 역사가 길잖아요. 몇백 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엔터프르너라는 거가 존경받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창업하면 그 이상주의나 잘 안 되고 결국은 자본 있는 사람들한테 회사도 뺏기고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엔터프르너라는 거가 참 멋있는 거가 될 수 있게 우리 사회가 좀 변화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그 근육을 학생 시절부터 그 근육을 기르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합니까? 그거 좀 좋은 말 같은데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 안정적인 직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에 매달려 있는데 그 창업자의 근육을 가지려면 좀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지 그런 근육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창업 근육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게 융합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전공이 좀 기계 쪽도 아니고 원래 전공은 전 체육 전공이었거든요. 체육 전공 하다가 경영학과로 와서 투자회사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창업을 하는데 창업 근육의 기본적인 자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려면은 기업가 정신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기업가 정신을 신청하는 건 또 선생님이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하게 하고 그리고 멘토들이 많이 요즘엔 진로체험지원센터나 에서 많이 가잖아요. 그분들과의 많은 교류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그 진로나 적성을 명확하게 찾고 그 명확히 찾은다면은 신념이 생기잖아요. 그 신념이 어떻게 보면은 생존 근육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일단 엔터프르너 근육이라는 거 두 분이 가진 거가 약간 소통이고 아까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사물에 대해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이거 그 남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인사이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일단 제가 오타쿠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오타쿠다 보니까 남들이 보는 시야와 달리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는 정상적인 생활하고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오타쿠라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에 좋아한 걸 그걸 자꾸 사회에서
야 이거 왜 필요 없는데 왜 이거 돈 버는데 이거는 상관없어 이러면서 자꾸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의 좋아하는 오타쿠 같은 그런 좋아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잖아요.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공부해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뭐에 이렇게 꽂히는 거가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기관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식물을 좋아하고 그런 거 하나씩 갖고 나오는 것 같은데 두 분은 그냥 굉장히 좋아하는 거 하나 있으십니까? 오타쿠 같은 것도? 일단 그 오타쿠 말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그 요 CNG TV 방송에는 대부분 저도 이제 엔지니어 공학도 출신이고 그렇게 3차원 CAD라든가 이런 엔지니어링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막상 나와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같은 했던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초기에 장비 투자, 뭐 사람 고용, 임대료, 인테리어 뭐 등등 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지양을 해야 되는 요즘 디지털 창업에 맞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하는 아이템을 하나 좀 알려달라고 하면은 저는 1인 미디어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인 미디어는 내가 이런 미디어 시설도 필요도 없고 이미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유데미, 그다음에 네이버 TV 하나의 아이템만 하나 나오면 거기다 다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3D CAD로 자기가 잘한다. 그럼 그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뭔가 모델링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들을 그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이러닝으로. 그래 그 이러닝을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그 올리기만 하면 돼요. 반복할 수 그렇죠. 계속해서 수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유튜브에는 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연 1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이 수천 개가 넘고요. 그래서 국내 제가 조사를 잠깐 해왔는데 국내 1인 미디어, 뭐 2인, 3인도 하긴 하는데 그 방송을 해서 그 수익을 그 광고 수익 같은 거 받으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버라고. 그리고 국내에서 1위부터 9위까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물론 우리 강의 시장하고 다르겠지만 그냥 장난감으로 뭐 만드는 영상,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액체 괴물 이런 거 하는 그 팜팜TV 토이가 있는데 팜팜토이는 구독자가 한 400만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매출액이 한 32억 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아이들이 많이 볼 거예요. 그 도티TV라는 데는 한 15억 원. 그 다음에 악어 유튜브는 뭐 7억 6천. 어떻게 또 김이부님이라는 분은 다양한 주제와 센스 넘치는 진행으로 해서 많은 그 유튜브 그 시청자들 모아가지고 연애 6억. 그러면 웬만한 기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하면은 뭐 보험료 4대 보험료 나갈 필요도 없고 인건비 나갈 필요도 없고 임대료 나갈 필요도 없고 인테리어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거.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 뭐 다른 강의를 잘한다. 중국어를 잘한다. 아니면 내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정한 부분에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 만지는 걸 좋아한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그 연구하고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그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그 저희들하고 이제 피제 스피너 때문에 연결이 됐었는데 이 친구들도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인터넷 방송을 해요. 엄마하고. 근데 얘네들한테 한번 어떤 제품에 대한 광고가 들어가려면 보통 200씩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1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친구들이 생길 정도예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꼭 그 어떤 그 하드웨어만 가지고서 창업을 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최대한 줄이면서 내 머리 그리고 주변 인프라, 인터넷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작 뭐 이미 되면서 저희들이 이용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은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1인 미디어다 보면은 네. 자기가 이렇게 끼가 있는 사람은 1인 미디어가 가능한데 또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예. 저는 1인 미디어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무슨 이런 소셜 네트워크나 이렇게 단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용해서도 크라우드 뭐 펀딩도 어떤 모일 수 있잖아요. 여러 그렇죠. 명에 예.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두 분은 그런 그런 그룹 이런 것도 활동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면 그런 사용자 모임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자신 있으면 혼자 1인 미디어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사용자 모임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그 창업을 할 때 어떻게 이용하면 괜찮을까요? 일단 요즘에는 뭐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시대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1인 미디어도 그렇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대의 트렌드를 명확히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준비해오라 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보면은 이제 6차 산업, 농업에서 6차 산업이 지나서 7차 산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7차 산업이 뭐냐면은 곤충 식량입니다. 그럼 곤충 식량 관련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해서 좀 3D 프린터, 뭐 IoT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개인이 하기에는 사실 큰 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하는데 그 틈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특히 이제 외국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국내에 들어오면 성공을 못하는 게 많거든요. 보면 이제 저는 지금 올해 대학원 이제 이번 학기에 좀 졸업을 하는데 다문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지방에 갔는데 한 학교에 한 반에 30%가 다문화예요. 그러면은 이 시장이 앞으로는 커질 시장이구나. 그래서 다문화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요. 이런 식의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분명히 이제 시장 쪽으로 커지는 것 중에서 저는 수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람이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먹고 자고 이런 건데 예, 수면 시장이 커지는데 그 수면 시장이 커질 것 같아서 이제 한국 드림 테라피 연구소라고 또 그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걸 보고 도전해보고 안 되면 다시 될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 요즘에 보면은 그 세대 차이에서 오는 마켓도 굉장히 세분화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세대는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회식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요새는 혼자서 뭐 혼술이라든가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갑자기 또 편의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계속 그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세대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왔을 때 그 트렌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한번 좀 트렌드와 창업에 대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경험담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게 그 트렌드를 이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 장난감이 어른들은 잘 안 갖고 놀지만 초등학교,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 몇 명인지를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이제 커뮤니티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2006년도부터 이기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네이버 이런 포털을 이용을 해서 포털은 거기다 카페 같은 걸 만들어도 세를 안 내잖아요. 뭐 전세 돈 낼 필요도 없고 거기에 카페를 이제 운영하면서 지금 거기가 한 11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제가 또 비즈니스를 잡고 창출을 해내고 그렇다고 그걸 너무 상업적으로만 이용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 고객들하고 또 회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뭔가 얻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앞으로 시대는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봤지만 이제 중요한 건 식량 뭐 이런 쪽인데 요즘은 과메기 이 판매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SNS 마케팅하고 그잖아요. 예전하고 다릅니다. 오프라인에서만 판매를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떤 10대, 20대, 30대 뭐 특정 계층에 대해서 물건을 팔려고 이렇게 사실 그런 노력은 덜 기울이고요. 저희들이 뭐 하는 분야에서 이제 좀 맞춰가긴 하지만 앞으로 제가 5년, 10년을 더 했을 때는 농사를 짓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디지털 농사를 짓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준다든가 그거를 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요.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NS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만드는 거는 안전하다. 먹을 수 있다. 신뢰한다. 그렇게 해서 고객들하고 또 소통을 해 나가면은 뭐 5, 60대 그 회사에서 잘못 명퇴를 하든 이런 하고도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프랜차이즈나 뭐 치킨, 뭐 호프집, 카페 이거 안 해도 이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생활을 하면은 앞으로 계속 그 계층별로 아니면 세대별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창업을 하다 보면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한 거를 카피하는 창업을 많이 해서 왜 망해가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치킨집이 뭐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별다른 그 특이한 거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의 탓인지 자꾸 이렇게 성공을 카피해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미래에는 카피해서 후발주자가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뭐 자본이 많거나 이러지 않은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창업을 하는데 기존의 아이디어를 너무 카피해가지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뭐 요새 뭐 하면 야 이거 뭐 사업한데 뭐 치킨집이라도 하자 뭐 이렇게 뭐 코딩하다가 그렇죠, 예. 나중에 하자 뭐 이런 비하도 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은 또 치킨집이 잘 되는 데도 있어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카피캣 창업에 대한 어떤 그 조언을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예전에 투자회사에서 일할 때 배운 거였거든요. 네, 성공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실패는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예. 있습니다. 결국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회가 더 많이 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카피캣 같은 경우는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카피캣을 막기 전에 뭐 누가 카피캣을 하기 전에 먼저 선점을 하고 나서 그걸 갖고서는 내가 그 선구자가 돼서 팔면은, 그러니까 제가 많이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블루오션이 아니라 화이트 오션이거든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오션을 가시고 그 선점한 거를 일단 사람들 대중들한테 알려졌을 때 나는 이미 또 새로운 화이트 오션을 찾아서 가는 게 멋진 창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 대표님도 그 카피캣 창업의 리스크에 대해서 좀 경험담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카피캣도 뭐 잘만 하면은 아이템이 되겠지만 근데 모든 그냥 네. 그 너무 많이 우후죽순처럼 보니까 뭐, 기존에 있는 네. 분들도 지금 힘들어지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SNS도 전부 다 카피캣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성공하는 데는 엄청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창업이라는 게 이제 비단 어느 정도 기업을 다니시고 뭐 어느 정도 자금력이나 아니면은 돈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하신다고 하면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거를 저도 많이 권장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시간을 어디다 허비하냐면 어떤 정해진 일자리를 그걸 그냥 그 치열한 일자리를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렇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요즘 시대는 이 디지털 창업을 하는 시대에서는 없었던 직업들이 생기거든요. 네. 새로운 직업들.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연구하고 창조하고 그래서 그 남들보다 먼저 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사업도 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고인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없던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브랜딩을 하고 내가 그 직업을 리딩을 해나가면은 원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도 분명히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남이 다 해놓은 걸 가지고서 뭐 기계 사고 뭐 하고 해서 다시 뛰어든다면은 그거는 뭐 시장에서 도태되는 게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닌데 법적인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그 뉴스 본 거가 있는데 그 펫택시라는 거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펫택시가 생겨서 성업 중인데 네. 이게 법률의 저촉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닌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그 운송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객이고 하나는 화물인데 이 그 강아지와 고양이가 이거 화물에도 안 맞고 그 여객에도 안 맞는데 그 우리나라 이 법이라는 게 이런 게 4차 산업처럼 굉장히 많이 세상이 변할 때 이 대려 법 같은 거가 굉장히 뒤처져서 못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게 디지털 법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데는 그 디지털 법이라는 거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디지털에 대한 법이 아직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창업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기가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법률적인 문제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경험담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굉장히 오늘 일부로 시작을 했는데 뭐 굉장히 호응이 오면 또 두 분들 또 몇 번 더 나와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질문 시간이 있는데 그 전에 그 좀 오늘 얘기거리를 가져 나왔는데 못하신 거 좀 한 1, 2분씩 한 아이템씩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사실 20대 용어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뭐 개꿀러, 노멀크라시, 팩트광, 나로서기, 팬텀 세대라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체를 저도 듣긴 했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체를 이제 봤을 때 아마 이제 점점 나를 찾는 나로서기나 뭔가 노멀 크러쉬, 그러니까 결국 보통적 정서를 공감하는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점점 뭐 노령화 세대, 아마 인생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시대가 넘었잖아요. 그때는 꼭 한 번씩 창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시지 말고 일단 한번 네, 예. 시장에 오시는 걸 네, 추천합니다. 예, 네. 굉장히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또 노 대표님께서도 오늘 못다 하신 거 하나 예. 하시죠. 뭐 창업을 왜 하려는지는 다 생각들이 각자 다를 텐데 아까 그 서두에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창업을 해서 나만 먹고 살면 안 되거든요. 창조경제라는 거는 다 같이 먹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100년이 넘은 100살이 넘은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2개인가 3개밖에 안 돼요. 두산부터 해서 동화약품. 근데 일본에는 100년이 넘은 기업이 22,000개가 넘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우리나라는 100년이 된 기업이 2개, 3개밖에 안 되지만 일본에는 그 잠깐 보여드리면 500년 된 회사 기업만 뭐 한 39개 된다고 하고요. 심지어 1000년이 넘은 기업이 8개가 있다고 합니다. 제 1000년이 된 기업 제가 한번 가봤어요. 와. 염료더라고요. 네. 그 이게 1000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대단하네. 그래서 저도 창업을 하는데 내가 꼭 물질적인 부분에 의지해서 그렇게 창업을 해서 잠깐 돈 벌고 말고 그럴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좀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더라도 오래 할 생각 그리고 내가 나중에는 내 뒤에 사람들한테 또 물려줘갖고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저희 대한민국의 그런 젊은 스타트업들이 1년, 3년이 아니라 10년, 뭐 50년, 100년 아니면 1000년까지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여기 유성민 님이 그 네. 창업에 대해서도 귀농이나 농어촌 활용한 창업이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저 곤충 그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사실 앞으로 제가 관심한 거 중에 유럽에서 지금 하는 거 중에 버티컬 어그리컬처 농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빌딩에 옛날에는 수평으로다가 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이렇게 큰 것도 아닌데 뭐 귀농이다 멀리 간다 이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건데 귀농 그러면 갑자기 좀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그 포기하고 가야 되고 네. 그런 건데 또 농업 아까 두 분이 공통점으로 하나가 농업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어요. 두 분이. 네. 왜냐하면 먹는 거는 아무리 해도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통일이 되면 또 식량이 엄청나게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두 분 중에 누가 한 1억 불 정도 투자를 한다 그러면 농업주에 어떤 쪽으로 한번 관심이 있으신지 한번 짧게 제가 한번 예. 네, 왜냐면 유성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각 지역에 가면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거든요. 귀농이나 뭐 귀촌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도시에 있던 분들이 가시게 되면 SNS를 잘 활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역에 있는 분들은 농사만 짓고 계속 그쪽에서 있다 보니까 뭐 농협에서 수매하셔가지고 파시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SNS를 잘 활용하셔서 그나마 훨씬 더 잘하시는데 제가 한 게 이제 곤충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표준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뭐 미롬이라는 거는 고소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군뱅이는 꽃뱅이라고 이름이 표준어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꽃뱅이 같은 군뱅이를 가루로 파우더로 만들어서 1kg면 한 6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요즘에 막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체가 뭐냐면 그것도 트렌드에 바뀌고 있지만 농업이나 이쪽은 결국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한 걸 먹을 수 있으면은 가장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저도 돌아간다면은 농업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알고 있는 연봉 높으신 분들이 무슨 도선사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바닷가에서 양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딸기 농사 짓는 분들이 연봉들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것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다 정리하고 저기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그 며칠 전에 창업을 해서 굉장히 잘 나가던 그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해? 멘탈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그 기업을 하다 보면 잘 나가면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막 확장하고 싶고 이런 유혹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 기업인들이. 근데 그거를 굉장히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두 분은 극복을 하시는지, 힘든 점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뭐 그냥 좋은 길만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힘들 때는 뭐 나는 이렇게 힘들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는지, 아니면 뭐 취미생활을 했든지 어떤 뭐 다른 뭐 여행을 갔든지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시는지 한번 노하우를 얘기를 해보십시오. 일단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 저희들 같은 마이크로 기업이라고 합니다. 뭐 직원 10명 미만. 근데 대기업들하고 달라서 그 친구들한테, 직원들한테 그만한 대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다 서로 같이 갖고 있는 한 오래된 직원들이 퇴사를 할 때, 그때 정말 힘들거든요. 힘들죠. 내 일을 이만큼을 거들어줬던 친구가 없어지거나, 그럼 그 친구 일을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이미 조직이 그런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아쉽고, 그럴 때마다 이제 사업을 접을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 실력 있는 친구들이 관둬버리니까 야, 이거 나 혼자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는 다시 그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력이 뭐 한 5년, 10년 돼야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을 바꾼 게 아예 그냥 대학 나온 애들을 데려다가 취직도 요즘 잘 안 되니까 그런 친구들을 이제 오고 싶어 하는 애들을 데려와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1, 2년 지나니까 그 몫을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혀 있는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다. 사람을 고용할 때도 그렇게 쓰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저만 40대고 나머지 다 20대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이제 자꾸 고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아니면 요즘 교육할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바깥에 가서 또 배워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자꾸 어떤 동기부여를 시켜서, 이제 우리 회사는 성장하는 회사다. 이제 5명, 10명이니까 조금 지나서 더 크면 너희들이 여기에서 부서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서로가 이제 의지를 해가면서 이제 살고 있죠. 뭐 4년밖에 안 돼서 뭐 고민 없죠 이제. 네, 뭐 열심히 뭐 하고요. 뭐 저는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힘들 때나 이럴 때는 항상 땀을 흘려봅니다. 땀을 흘리고 나서 조용히 앉아 있다 보면은 고 아니면 스탑 2개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가 더 강하면 하는 거고요. 스탑이면은 그냥 멈추는 거죠. 결국 근데 가정의 안정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해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가족이 없이 혼자였다면은 이미 회사 많이 접었겠죠. 그러면 자기 연봉의 반은 와이프한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용돈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시간이 됐는데, 그 두 분에게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여기서 모르는 거를 두 분에게 질문할 때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를 두 분이 좀 연락처라도 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 분은 굉장히 진짜 이런 인프라 없이 자기 혼자 굉장히 힘들게 하신 분이고, 또 젊은 세대는 또 주위에 인프라 같은 걸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당장 인프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으면은 우리 이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시는 게 좋겠고, 진짜 내가 그 엔터프르너 이 기업가로다, 내가 남은 인생의 기업가로다가 요새는 뭐 어떤 분은 100년 사는데 이제 뭐 은퇴하면 한 50살 되는데 나머지 50살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그 회사 젊었는데 내가 아무 가진 게 없다, 근데 정열이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 노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두 분께서 좀 어떤 쪽으로 오면 되는지를 각각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혹시 그 올라가 있지 않나요? 그 메일 올라가 있는데 그래도 네. 이제 그냥 오세요,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연락처는 다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오픈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냥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네. 저희 회사 검색을 하시면은 네. 뭐 제 연락처부터, 그리고 제 이름만 검색을 해서 해셔도 엄청나게 네, 많이 그렇죠.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고, 특히나 제가 이제 그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디지털 창업 중에서 이제 3D 프린팅 이용한 그런 그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구체적으로 사업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CNG TV를 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무료로 컨설팅을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00년, 1000년 가는 기업보다는 각자 생존할 수 있는 생존 근육 키우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 회사는 허브 개념이어서 저희 직원들이 다 저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 SNS나 사업기에서 쓰는 것도 가르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개인이 혼자 만능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다 할 수 있는 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제 이름을 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은 사실은 새로운 시대의 그 진정 애국자가 아닐까. 왜냐하면 애국자라는 거가 이제 시대마다 그 요구하는 애국자들이 변화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애국자는 창업을 해주고 젊은이들에게 어떤 그 기업, 어떤 창업 노하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애국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CNG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창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